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오늘은 주식이 아니라 환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환율이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환율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해외 선물이랑 미국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 올라가면은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면은 모르겠는데 주식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 그러면은 환차익에 대해서 달러가 더 강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손해가 되잖아요. 근데 주식의 그 수익률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것만으로 수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화가 이제 올해 초반에 13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1470원이 됐어. 이거가 원화가 그만큼 약세가 되고 있는 건데 대충 10% 130원 한 12% 정도 약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 수익률이 지금 이때 대비해서는 계좌가 한 4배가 좀 넘었어요. 그러면은 500%? 300%라고 해야 되나? 300%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이거는 복구했어요. 복구한 게 아니라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해칭이 됐죠. 해칭이 됐는데 심지어 저는 이제 해외 선물이랑 미국 주식을 해요. 그리고 해외 선물이랑 미국 주식을 한 것도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기 전에 이미 한번 약세가 됐다가 다시 또 오른 건데 어쨌든 한번 그때 돈을 옮겼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돼? 환전을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1100원대에 일단 들어갔어요. 달러로. 1100원대 달러로 들어가서 지금 1470원이 됐는데 1400원대를 초반에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이제 환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달러에서부터 300원의 차익을 봤죠. 차익을 본 상태에서 지금 해선이랑 미국 주식이 잘 되고 있어. 미국 주식도 잘 되고 있어. 이거는 솔직히 몇 배가 뛰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산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뭐 하여간 해선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뭐 보는 건 제 유튜브나 뭐 대충 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니까 아실 건데 그러면은 나는 뭐 손해가 나고 있는 게 있냐? 손해가 나고 있는 건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화가 약세가 된다 그래서 손해가 나고 있냐? 아니 원화가 약세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도 돈을 넣어놔. 근데 빠지고 있어. 원화가 다시 강세가 되면은 그때는 뭐 가만히 있어 돈 버는 거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원화가 그냥 뭐 계속 약세가 되기만을 바라는 거야 사람들은?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지금 댓글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너무 열받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건데 장이 10시부터 시작이라서 좀 쉴라 그랬더니 열받게 해갖고 뭐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폭락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면 돈은 누가 벌까 EBS에서 올라왔는데 17시간 전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도 불안해요.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연히 저도 불안은 한데 알고 불안한 거랑 모르고 불안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일단 환율이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무슨 뭐 경제왕 그 사람 유튜버가 저한테 계속 뜨더라고요 요즘. 계속 뜨는데 경제 유튜버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구구 유튜버나 우파 유튜버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뭐라고 이렇게 까더라고요. 까는데 어떤 식으로 깠냐면 정부가 돈을 왕창 찍어내서 그렇다. 뭐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다. 그 전형적인 말들을 해요. 일단 비교를 해보면
저는 그딴 얘기 안 믿고 그냥 저는 무조건 다 데이터로 깝니다. 데이터로. 통화량이 어떻게 늘었는지 전년 동월 대비 8.5%, 전년 동월 대비 많이 늘었어요. 통화량이. 그러니까 일단 그건 맞아. M2 통화량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통화량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맞고, 맞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8.5%고 전월 대비해서 0.7% 늘었다. 그리고 이게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일단 그러면 첫 번째 통화량 증가. 그러니까 돈을 찍어냈다는 얘기인데, 일단 일정 부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맞고, 그러면 이제 국가의 실적,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그것도 봐야죠. 일단 몇 가지를 적고 시작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몇 가지를 적고 시작할게요. 통화량이 증가했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 이거를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그 뭐라 그러지?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뭐 얼만데 그거에 대비해서 어떻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달러 인덱스의 상승률에 비해서 원화가 많이 약세다. 이게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적어놓고 다 하나씩 짚어갈게요. 또 뭐 있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는 게, 내가 이런 거를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이 사람들한테 이득을 보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짜증나서. 하나하나 다 짚어 넘어갈게요. 뭘 그렇게도 한다는 건, 시비를 걸고 싶으면 확실하게 걸던가, 외환위기가 찾아와서 외환유출 최대한 막으려고 자발적으로 올리는 거랑 자발적으로 돈 찍어내서 가치 개박살을 해서 올라가는 거랑 다른 게 뭔지도 모르고 훼손하고 주식 리딩한다고 설치냐?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제 이걸 타고 와서 제 유튜브를 보고 지금 메신저로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네가 잘났으면 나랑 내기하자. 얼마나 잘났는지. 메신저를 공격했으니까 메신저에 대한 건 내가 응대해 줄게.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리딩한다고 설치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중국이랑 한국 둘이서 작정하고 돈 찍어내는 거 돈 찍어내는 거는 일단 통화량 증가 여기에 들어갔고, 또 다른 거 뭐 있어? 외화 유출을 최대한 막으려고 자발적으로 올리는 거랑, 어 자발적으로 올려? 자발적으로 올리는 게 어딨어? 환율이란 게 무조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자발적으로 올리는 게 어딨어? 무슨 환율 조작국도 아니고. 일단 외환 보유액, 외환 보유고를 설명해야 되고. 자, 이분 댓글, 이런 분들은 저런 뭐라 안 해요. 정치를 떠나 한국이 전 세계적 위기에 잘 버텨낸 케이스인데 이번에 국가 주도로 직접 만든 위기임.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이후에 고통을 감내하려 긴축 재정을 기조로 물가를 잡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때 조금 줄이고 윤석열 때 조금 줄였다는 게 국가 뭐라 그러지? 재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때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모르고. 물론 지금 더 풀고 있는데 그때 그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코앞에 그것만 보고 뭐 R&D 예산 줄이고 이랬으니까 많이 줄였겠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석유 시추한다고 날린 돈이나 저기 이태원으로 이전한다고 날린 돈,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윤석열 때는 도를 안 찍어낸 줄 알고 있나 봐요. 긴축재정 기조로 물가를, 이거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금리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은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은이 금리를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은이 이번에 안 올린 거냐? 아니요, 윤석열 때부터 안 올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금리, 한은, 이걸 이제 부동산이랑 윤석열, 이걸 연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또 뭐 있어?
이재명 때는 폭주로 돈을 찍고 있음. 유로화 환율, 우리나라 환율의 차이임. 왜 유로화만 비교를 하지? 이것도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유로화 환율, 우리나라 환율 차이임. 그 인덱스 차트라고 유로화랑 뭐 엔화랑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갖다가 비교해 놓은 차트가 있는데 그것만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다 그것만 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늘 제 영상에서 달러 인덱스 차트 달러 지수 얘기하고 요거 다 얘기하는데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글. 다음 글 요거. 당시 글로벌 위기였던 거 맞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표면적 그림만 보고 똑같다고 해버리면 안 되죠. 똑같다고 한 적 없어요, 저는. 지금 세계는 원화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만 돈 찍어내고 있는 거고, 세계가 원화를 원하지 않는 거랑 그거랑은 지금 요건 틀린 말이에요. 환율이 1570원이 됐다는 건 그때도 세계가 원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화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까 환율이 오는 거지. 무슨 환율이 내가 원하고 자시고 뭐 상대방이 원하고 자시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도 1500원 찍었다는 거는 그때도 세계가 원하지 않는 건데 지금은 세계는 원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죠. 그때도 세계는 원하지 않았던 거니까. 우리만 돈을 찍어내고 있다? 요것도 이제 물음표인데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글로벌 위기 맞고 똑같다고 해버린 적 없고, 지금은 세계는 원화를 원하지 않는데, 지금은 세계를 어쨌든 오르고 있으니까 맞는 말인데 지금은 틀렸다. 지금도라고 하는 게 맞지. 왜냐면 1570원 때도 당연히 환율이 올랐다는 건 수요가 없으니까 오른 건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통화량 증가부터 볼게요. 통화량 증가. 이게 통화량 M2 통화량이에요. 2023년 7월, 2024년 4월, 2024년 5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은. 뭘 지금 뭐 미친듯이 찍어냈다고 하는데 이때가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이 언제 계엄했을 때가 여기지. 계엄하고 나서부터 계속 올라요. 이재명 정부가 2005년 4월에 들어왔어요. 뭐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막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나요? (10억) 단위니까 얼마야? 계산해요. 4186 42 2씩 오르죠. 얼마라고 해야 돼? 2만, 그냥 단위로 얘기할게요. 2만씩 오르는 것 같아. 4만 올랐고 2만 올랐고 11. 뭐 윤석열 때도 계속 오르죠. 계속. 지금 여기 다 윤석열 정권 때인데 이때 한번 감소했네. 감소하고 이때부터 계속 올라. 계속 올라. 그리고 이때 계엄했을 때 좀 주춤했나? 2만 오르고 2만 오르고 지금 이제 4월달부터인가? 5월달부터인가? 언제부터 들어왔지? 4월달부터 들어왔죠. 이재명이. 감소했네. 오히려 이땐 감소하고 3 오르고 3만 오르고 또 3만 오르고 4만 오르고 5만 오르고 3만 오르고 8 2만 만 2만 안 오르고 4만 만 감소 3만 만 감소 3만 2만 거의 그냥 평균적으로 오르듯이 올라요. 오르는 건 왜 오르냐? 한은에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찍어내는 거 맞아. 맞는 말이야.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 맞다. 맞다. 근데 지금 이제 소비 쿠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엄청 찍어낸 줄 아는데 그렇게 엄청 찍어낸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있는 거에서 재정을 좀 바꿔서 낸 거지 그렇게 막 엄청 찍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M2가 저는 데이터로 얘기를 합니다. M2가 그냥 오르는 거 평상시에 오르는 수준으로 올랐어. 올랐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전월 대비 0.7% 올랐는데 전년 동월 대비에는 8.5% 올랐지. 10% 정도. 그럼 전년도의 상승률을 보면 되지 또. 전년도의 상승률을 보면 되지. 전년 동월 대비 지금 8%가 올랐다고 했는데 그럼 2022년 9월 3758 대비 2023년 9월 이때는 얼마 올랐냐? 3758 3851 별로 안 올랐네. 안 오르면 어쩔 수 없지. 안 오른 거 안 오른 거라고 하지. 40 2023년 38 9월 3851 4078 3851 4078 수익률 3851 4078 왜 계산 안 해? 아이씨 또 왜 안 돼? 4078 마이너스 3851 곱하기 100 나누기 3851 5.89% 올랐어. 재작년에서 작년 대비는 5.89% 오르고 여기서 올해 대비는 8. 아까 몇 프로라고 했지? 계산을 해볼게요. 2004년 4078 4426 4426 마이너스 4078 곱하기 100 나누기 4078 8.5% 8.5%랑 5.8%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도 5.8%였는데 이번에 더 오르긴 했는데 이 정도 올랐다. 이 정도 오른 게 증가 추세가 막 확연히 튀어나냐? 그렇지도 않다. 지금 쭉 증가 추세 보이잖아요. 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어. 똑같이 올라. 그렇게 막 많이 오른 것도 아니야. 여기 2023년 대비 2023년 9월 대비 2022년 9월 대비 9월 대비로 계산을 해볼게요. 3758 되나 이제? 아이씨 보시 왜 됐다 안 됐다 이래. 3758 3851 3851 3758 곱하기 100 나누기 3758 요때 2.4% 올랐어요. 2022년에서 2023년은 2.4% 2023년에서 2024년은 4년 9월까지도 윤석열이었죠. 그때 5.8% 증가율을 보면 2.47%에서 재작년에서 작년 2.4% 작년 아니지 재재작년 2년 전 아니 3년 전인가? 3년 전 2년 전 2.4 2년 전에서 1년 전 5.8 작년에서 올해 8.5 8.5 아까 5.8 맞나? 다시 계산해봐.
다시 계산해봐. 2023년 9월 3851 4078 4078 마이너스 3851 곱하기 100 나누기 3851 5.8 5.8 맞지? 그럼 여기서 여기는 2배가 넘게 올랐죠? 4.8이니까 여기서 여기가 2배 넘게 올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2.4 여기서 여기 얼마 올랐어? 5.8에서 2.4 빼봐. 5.8 마이너스 2.4 3.4 그럼 5.8에서 3.4만큼 올랐냐? 플러스 5.8 그거보단 덜 올랐단 말이에요. 결국에 2배 오른 것도 아니고 증가폭만큼 오른 것도 아니야. 그럼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야. 뭐 점차 증가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때 증가율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돈 찍어내고 있다는 건 맞다는 거야. 맞다는 건데 근데 증가율이 그렇게 막 무슨 미친듯이 돈을 뽑아내서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소비 쿠폰이라고 해서 그게 부각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2번 달러가 강세다.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제 요거 얘기했는데 얘기한 것 중에 어딨어? 이거 그때랑 지금이랑 표면적으로 그림만 보고 똑같다고 해버리면 안 되죠. 이게 제일 멍청한 소리예요. 제일 모르는 소리야. 그때 뭐 2008년 언제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가? 세계발 금융위기가 왔다는데 지금 미중무역 분쟁으로 똑같아요. 미중무역 분쟁으로 전세계가 힘든 건 똑같아. 전세계가 다 안 좋아. 그 달러 인덱스의 그 기축이 되는 그 통화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엔화나 그 몇몇의 국가들이 선방을 하고 있는 거지. 전세계가 다 안 좋은 건 똑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다. 달러가 강세인 이유는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금리,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 우리나라보단 당연히 미국에 돈이 가야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은의 이창용 총재의 그 정책에 대해서 저번에도 욕을 했어요. 잘못됐다고. 금리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하는 짓이 관세를 먹인다고 해서 달러를 다 자국으로 소환하는 거잖아요. 달러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관세를 먹이는 게. 이것도 하나가 또 문제가 되고 달러 강세 이후에는 관세, 금리, 그리고 또 뭐가 있나? 국채 가격. 미국의 국채. 근데 국채는 조금 안정이 됐거든요. 근데 국채도 어쨌든 기존에는 요 근래에 안정이 된 거지. 기존에는 계속 국채가 강세가 돼서 달러를 계속 빨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거랑 스테이블 코인. 이거를 이제 달러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 또 뭐가 있어? 미중무역 분쟁 그 자체. 왜냐하면은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금값이 최근에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거의 금값이 얼마나 올랐지? 2025년 1월부터예요. 여기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16에서 24. 뭐 꾸준히 올라왔지만 여기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골드, 달러. 이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 달러 인덱스 상승률에 비해서 원화가 약세인 건 맞는데 그건 이제 인덱스의 기준이 되는 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휴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중립국, 기축통화
아니더라도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N. 거의 준기축통화 안전자산이죠. 그 안전자산이 두 개나 포함되어 있고 다 비슷한 맥락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강대국들이랑 안전자산까지는 아니어도 맥락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유로화로 안정세지. 유로나 아까 얘기했던 그 달러 인덱스 국가들, 프랑스, N, 얘네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고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갖는다. 지위까지는 아닌데 기축통화의 영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보면 유로가 57%. 근데 유로가 그렇게 별 그게 없다. 이 인덱스의 그 기준되는 국가들이 애초에 그거라는데, 아니 뭐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해야지. 일본도 그거고 중국 뭐 중국은 또 무역 그 상대국이니까 얘는 완전히 달러랑 거의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어? 러시아는 또 전쟁 중이지. 근데 그렇다고 또 영향을 안 받지. 중동이랑 비교를 해야 되나? 뭐 하여간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없다. 어쨌든 달러가 강세인 이유는 너무 많다. 관세, 금리, 국채, 스테이블 코인, 미중 무역 분쟁. 근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금리가 가장 문제야. 금리 격차가 너무 심해요. 격차가 심한데 하느니 왜 금리 격차를 안 줄였냐? 금리를 왜 미국을 따라가지 않았냐? 부동산 시장이 망가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그럼 부동산 시장을 지키려는 주체가 누구냐? 윤석열 정권 때였지. 근데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을 그냥 버리고 막 해야 되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지켜야 돼.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정책에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버리고 그 돈을 주식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주식의 그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잉여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책의 조금 결이 다른 방향이었죠. 방향이었는데 아예 부동산을 묶고 그 자금을 다 주식으로 하게 한다. 그게 이제 상법 개정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게 이재명 정책만 갖고 오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이 다 떡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환율이 떡락을 하고, 그리고 주식은 떡상을 중이다. 이거는 다 비슷하다. 이것도 이제 같이 설명이 됐죠. 위에서 설명이 됐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냐? 경상수지가 뭐냐? 경상수지가 뭐냐? 일정 기간 동안 일국이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윤석열 정권 때였어요. 쭉 하락을 하죠. 잠깐 올랐다가 쭉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올랐다가 계엄 때, 이때가 계엄이구나. 계엄하고 쭉 떡락을 해요. 당연히 이제 믿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니까 쭉 떡락을 하죠. 무려 3천, 12,000, 4분의 1 토막을 했네. 윤석열 임기 내내를 볼까? 임기 내내 어땠는지 볼까? 2022년 3월부터 쭉 하락하고 쭉 올랐다가 567에서 마이너스 4천, 와우. 올랐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이때가 정점.
6월달이 정점이었고 계엄 때까지도 또 올랐어요. 계엄을 도대체 왜 했지? 선물 옵션 동시 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씨,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어쨌든 올랐어. 계엄 때 떡락을 하고 그리고 다시 상승. 경상수지가 상승 중이야. 그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일 못하고 있다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라 경제 사정이 나쁘지 않은 거잖아. 좋아지고 있잖아.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내려가야 되는데 오르고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폭이 엄청 가파르냐? 그것도 비교해보면 되지. 윤석열 취임 후 105, 2024년 12월까지, 여기가 12월, 105에서 114, 117. 많이 올랐냐? 모르겠어. 많이 올랐는지. 추세는 여기가 더 가파른 거 아니야? 이런 데나? 지금 4월부터인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물가 지수도 양호. 외환 보유고. IMF 온다며. 외환 보유고 어딨어? 외환 보유고. 외환보유고 2022년 윤석열 임기하고 쭉 하락했어. 쭉 하락하고 쭉 하락하다가 2024년 12월 하락 추세죠. 여기까지 하락 추세 12월 이때까지 하락 추세 하다가 4월에 이재명 들어오고 상승 추세로 전환됐잖아. 외환보유고도. 뭐가 문제야? 상승 추세. 윤석열 임기 내내 하락 추세였다가 이재명 임기 이후 상승 추세. 뭐가 문제냐고.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요게 지금 이게 정말 가장 큰 제일 문제점이야. 금리 격차. 물론 이제 앞으로 돈을 좀 적게 찍어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경제가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상수지가 올라오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나라 망하고 있니 베네수엘라니 이딴 소리는 진짜 뭐 쥐뿔도 모르는데 그냥 떠들어 제끼는 거라 열받는다. 뭐 이거는 패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초반에 좀 빡쳐갖고 버벅댔는데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금리를 만약에 미국이 인하를 한다 그래도 우리가 또 쫓아서 인하를 안 하면은 또 돈이 우리로 안 오거든요. 그런 것도 또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저도 제가 뭐 막 그 정도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의 증상을 진단하기엔 이렇다. 팩트만 놓고 보면 이런 상황이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뿅.